네, 안녕하세요. 김선아 전문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떨립니다. 이제 교육 받기만 했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벤처 인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사업 계획서라든가, 그리고 벤처를 받기까지 프로세스를 좀 모르시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셔서,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마련한 자리고요. 벤처 인증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 전문위원 되기 전에 예비 전문위원 교육 받으실 때 프로세스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나 이론적인 부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생각하신 거랑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실무에 근접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벤처 인증에 대해서는 벤처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론적으로 벤처 뭐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업체 대표님들 혹은 전문위원님들께 이제 가끔씩 질문을 하면 벤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딱 못하시는 분들이 99%시거든요. 근데 벤처라는 말 자체는 이제 벤처 이제 어드벤처잖아요. 벤처 플러스 기업의 합성어고요. 이 여기에 나온 자료들은 다 벤처인에 나와 있는 문건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그런데 뭐 수석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정부 지원 제도들은 공문이 가장 큰 자료가 되고요. 공문을 보시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고문을 좀 자세히 여러 번 다독하실 필요가 있고요. 모르는 용어들은 직접 어, 사전 찾아가시면서 인터넷 찾아가시면서 풀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한 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벤처인이라든가 중진공이라든가 소진공이라든가 기관들 전화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업체 대표다 아니면 여기 무슨 뭐 화성에 있는 저희 제조업인데요. 저희 뭐 하려고 하는데 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1357 콜센터 같은 경우도 전화하면 해당 담당자 직통 번호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는요,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도 저희 직원한테 제가 교육을 시키고 왔는데, 이 벤처라 함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매출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추가를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예, 비전이 있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개념은 없다고 돼 있죠. 일반적 개념은 명확히 정리된 개념이 없고, 국가에 따라 정책 대상으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가점 내지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얘기해요. 이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이제 특별조치법의 세 가지 기준인데 이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이 이제 익히 배우셨던 그 벤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원 대상으로서의 가점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에 더 가까운 지금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도 벤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만들어내시는 것도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특허가 벤처의 아이템과 동일할 수도 있고 특허로 나오지 않은 기술도 벤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아, 우리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벤처를 굉장히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뭐 특허 같은 그런 뭐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한 요건과 가점의 요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땅히 이제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벤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아마 내년에 그 민간기관으로 이관이 되면 이 벤처 투자기업의 포지션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금 그 순수 신용으로 받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고 경상개발비로 연구개발비가 지출이 되고 그 뭐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거나 엔젤 투자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한해서 이제 벤처를 주기 때문에 올해 12월 안에 벤처를 좀 받으셔야 될 기업들은 필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형 1번은 벤처 투자 기업인데 이 부분은 참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제도화 돼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많은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연구개발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부설 연구소 예, 보유한 기업인데요. 연구 전담 부서만 있어도 벤처를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허라든가 기술 지표가 뭐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벤처를 받고 나서 우리가 연구 인력 한 명 더 채용해서 완전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실사시 주장을 하시면 기술 점수가 어쨌든 65점이 넘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사례로 보여드릴 거고 유형 3이 기술평가 보증기업이거든요. 아까 쩝쩝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꾸 침이 넘어가네. 그 기술평가 보증기업이라 하면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건데요. 이 보증 승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벤처자금 집행 예정 기업이란 제도가 있어요.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벤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그리고 뭐 TCB 하시는 그 기술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 대한 리스트도 이제 나중에 자료는 이제 벤처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보통 TCB 할 때도 이 기술 평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평가 점수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중진공 대출 순수 신용으로 받으시는 건데요. 합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금액 비율이 5%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8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보하고 중진공을 두 가지 합쳐서 8천만 원이라도 상관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0월에 기술보증기금에서 5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매출이 뛰어서 올해 1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럼 합산 이미 8천이 넘었죠. 그런데 이럴 때 벤처인에서 기관을 신청할 때는 가장 최근에 받은 기관으로 선정을 하셔야 돼요.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업 1년 미만은 8천이 아니라 4천만 원이시면 돼요. 예, 4천만 원이시면 벤처인증, 네, 그 벤처인증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십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8천만 원 이상 순수 신용으로 받았을 때 벤처가 나온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벤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왜 순수 신용으로 8천만 원 이상 받았을 때 벤처가 가능하냐면 보통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으시면 그 융자 신청서 업로드 후에 당연히 후행되는 작업이 실태조사, 현장 실사를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평가지수 항목이 기술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실사를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를 그 중진공에서 나오거나 기보에서 나왔을 때 그 현장 평가 점수로 연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선 실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회계로 분기도 넘었지만 기업의 인력이라든가 기술 지표가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실사를 다시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을 때는 실사 때 벤처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해서 벤처를 동시에 진행해서 받으시는 게 가장 수월해요. 그때는 이제 그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업체 대표님들께서 어필을 못 하셔가지고 실사 때 벤처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시면 평가 점수를 좀 등한시해서 담당자들이 매기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담당자가 매기고 나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6개월 지나고 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올린 점수를 재수정해서 다시 평가를 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수반되는 요건들이 그러면 뭐 연구소 하나 만들고 오세요. 특허 하나 출원하고 오세요. 이런 조건이 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금을 받을 때부터 벤처를 염두에 두고 실사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예, 팁입니다, 이건.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기술평가, 뭐 아까 보증 승인,
뭐 여러 가지로 유형은 세 가지가 있고요.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이 취득세 때문에 이걸 부동산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절세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벤처로 인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창업 3년 미만이거나 벤처를 받을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제 그 사업용 토지나 시설을 구입했을 때인데 이 세금이 75%면 내가 1억인데 7,500만 원 감면 아니고요. 세금은 최저 한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당연히 마땅히 내셔야 될 세금의 한계 이상의 부분에서 이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되는 퍼센테이지는 한 8%에서 10% 정도 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어필을 하셔서 대표님에게 벤처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시죠. 나중에 이제 취득세 낼 때 안 됐잖아. 예, 그럼 클레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게 없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라고 하는데, 이 벤처가 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의 신청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것만 있다고 해서 바로 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에도 뭐 벤처 받은 기업, 뭐 특허 보유한 기업, 이노비즈 보유한 기업, 그리고 R&D 개발 완료한 뭐 기업 이 요건들에 따라서 자금이 조금씩 또 편성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있지만 뭐 R&D 과제 완료한 기업만 주는 자금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벤처는 조금 어렵게 들어가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자금을 신청했을 때 뭐 자금이 없다. 사실 창업자금이 제일 많이 편성되는 자금이긴 한데 없다라고 한다거나 조기 소진됐다고 할 때 그럼 벤처도 있으니까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줘라. 이런 식으로 약간 한 가지만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가 될 수 있게 요건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이제 방어하기 위한 요소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벤처보단 이노비즈가 더 예, 힘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됩니다. 보증 한도가 좀 확대되는데요. 이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 사업자 대표와 개인의 여신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한도가 확대되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보증료율 감면이 있으세요. 신보나 기보에서 매년 이제 보증보험 이제 갱신하시잖아요. 보증서 갱신하실 때 벤처를 받으시면 0.2% 감면이 있으세요. 금리도 인하할 수 있는 예, 권리가 있어요. 금리 인하권 요구가 있으시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뭐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이런 거 있어요. 요즘 뭐 새로운 산업단지 들어가실 때 벤처가 있는 경우에 뭐 취등록세 50% 감면이란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벤처를 그 입주하기 전까지 기한을 줘서 그 안에 취득하면 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던가 이런 우대 혜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리고 TV, 라디오, 광고 지원, 그 밑에 13번도 중요해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출원할 때 그 변리사들이 벤처 있으면 굉장히 쉽게 좋아하는 게 우선 심사 대상이 되셔서 보통 특허 출원할 때 6개월 이상 걸리시잖아요. 근데 이 벤처가 있으시면 우선 심사 제도로 기간을 절반 정도 단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가능하고 주식 교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중에 가치 평가할 때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혜택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되고 최근에 벤처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고 나와 있어요. 5월 29일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벤처인에 들어가시면 공지가 나오는데요. 23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는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2018년 5월 29일부터 벤처기업 확인 가능한 업종이 유흥성,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고 공지가 떴어요. 근데 첨부 파일이 옆에 보면 지금 파일이 마크는 떠 있는데 내용이 없죠. 파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벤처인에 들어가시면 보이시는데 유흥업 그리고 뭐 무도장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한 5가지 돼 있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요 밑에 써 있잖아요.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결국 전 업종이 대부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행되는 게 여러분이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벤처 교육을 한번 이제 여기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업체가 벤처가 가능한 것이냐?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벤처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연구소를 해도
미용업에서 숙박업에서 벤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행하는 아까 세 가지 요건 있죠. 그 유형에 들어가셔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벤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의 제한은 풀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벤처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건 아직 이제 많은 컨설팅하는 기관들이나 벤처를 하는 기관 자체 그리고 이제 벤처인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도 정확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따로 이제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5월 29일이면 기간이 얼마 안 됐고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벤처 기술사업계획서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제조업에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잖아요. 하지만 벤처는 도매업도, 경영서비스 컨설팅업도 벤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연구소도 이제 다 해봤고,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도 다 해봤는데, 타당성이 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실제로 연구 활동을 하신다면 벤처 주장하실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벤처에 대한 업종의 규제가 풀린 거지만 벤처를 받기 위한 로드맵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저 역시 이제 겪어야 될 일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호텔업을 하는데 벤처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호텔업에서 연구소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럼 더 나아가면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갖춰져서 제대로 연구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개발비를 통해서 연구소를 만든다면 재무제표상의 경상개발비를 반영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세무사들의 반대가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선행됐던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는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벤처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벤처 신청했다는 접수 안내예요. 여러분이 벤처 이 멘트는 조금 있다가 이제 실사에 대한 코칭을 하기 전에 유선응대하는 법인데요. 벤처를 신청하실 때 벤처 자금 집행 예정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벤처인에 들어가서 딱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보증서만 발행하고도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벤처 자금 집행 예정 기업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에 매뉴얼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보증서 금액을 넣으시고 벤처를 신청할 수 있게 혹은 벤처인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면서 벤처인에서 벤처를 바로 다이렉트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기보 담당자가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 중진공예는 바로 신청을 안 하고요. 대부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벤처인을 신청을 하시거든요. 벤처자금 집행 예정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기보 담당자가 이제 전화가 옵니다. 온라인으로 올리고 나면 혹은 이틀 3일 안에 전화가 안 오면 이쪽에서 해당 지점에 전화를 하세요. 이제 기술보증기금 지점들이 딱 인터넷에 떠 있잖아요. 전화하셔서 이제 당사에서 벤처를 신청했는데 뭐 통보가 없어서 전화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유선으로 이제 응대를 할 때 이 멘트들이 이제 여러분이 업체 대표님들에게 코칭해 주시거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벤처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벤처가 뭔지 알고 신청했느냐? 벤처가 왜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도매업이나 컨설팅 서비스업이나 기타 업종인 경우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질문이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각종 거래처나 잠재 신규 거래처에서 벤처 인증 갖고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알아보니 이걸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알아보다가 신청을 했다.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전화했다라는 이제 어필을 주시는 게 맞죠. 알고 신청했다. 그리고 벤처 신청 조건이 안 되는 점, 대부분 첫 번째로 안 되는 점은요. 뭐 신보자금을 이미 받았을 때 같은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신보자금을 쓴 경우는 기보자금이 안 나가는 게 관례잖아요. 신보자금을 끌어안고 기술보증기금 자금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업력이 얼마 안 되고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신보자금 은행 가면 초창기에 신보자금을 가장 많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일 수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 왜냐하면 기술성 평가를 받아서 기보자금을 받고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물론 신보에도 메인 비즈가 있어요. 신보에도 이제 경영혁신에 대한 인증이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이노비즈를 더 많이 쳐주고 있고 이노비즈를 받기 전에 이제 벤처 정도는 당연히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써야 되는데 은행 직원들 자체가 이제 서류도 좀 하드하고
프로세스가 까다로우니까 신보를 많이 연결해 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보 자금 받으셔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 대표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좌절하고 그냥 끊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뭐 신보 거 썼어도 자금 더 쓰지 않아도 벤처 자금 기술력 평가가 충분하다면 벤처 자금 집행 예정 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신청했다. 안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유선상으로 확인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이제 실사를 나오겠다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향후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는 업체다. 우리는 PR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업체세요? 뭐 매출이 얼마세요?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대로 단답형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PR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향후 매출액 증가 추이가 좋고 올해 우리 매출 뭐 얼마 할 건데 벤처를 업체에서 요구하고 우리도 이제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인증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현장 실사를 해달라. 라고 해서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의 융통성을 좀 도출해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어찌 보면은 신랑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알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거절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외형적인 재무제표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기보에 아까 벤처 신청하실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무제표를 보고 다 사전에 보고 이제 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얘기해요. 재무제표랑 사업자동증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검토해서 실사 나갈 때 전화 드릴 테니까 그럼 기다리세요라고 끊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께서 지금 코칭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대표가 벤처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증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동안 벤처 인증을 많은 대표들은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본인들이 그냥 뭔가를 하기 위한 자격 정도로만 갖춘다고 생각하셨지만, 벤처를 한다는 얘기는 수많은 기술 지표, 저희가 알고 있는 각종 인증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노비즈도 하지만 뭐 NEP라든가 녹색 인증이라든가 KC라든가 모든 인증에 대한 초기의 초보가 따는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조차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가 벤처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고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정책자금 신청 시 요건이면서 각종 혜택이 있는데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라는 것을 인지시키셔야 되고요. 이 실사를 하시면 평가 수수료가 22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벤처인에다가 납부하는 확인 수수료가 11만 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 받고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이 실사가 생략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절감되세요. 벤처인에 납부하는 확인 수수료만 11만 원 납부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이제 실사거든요. 이 실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진공, 이거는 이제 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실사도 다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정책자금 영업을 하신다는 분들, 그리고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연구소 벤처 하실 때, 연구소도 실사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설립 이후에 실사를 나와요. 이제 부정기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고용보조금 같은 거 신청하셔도 실사 나오죠. 그리고 여성기업 확인을 해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표가 이 실사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아가서 나중에 출연금을 하실 때 대면평가의 대표의 애티튜드에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처 신청을 했을 때 이제 현장 실사인데, 소진공, 작게는 소진공이나 신보기부에서 자금 쓸 때, 근데 중진공은 실사가 좀 하드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벤처 신청했을 때 실사는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내외로 끝납니다. 근데 자금을 받을 때는 뭐 매입장, 매출장, 재무제표 다 검토하고 시시콜콜 따지지만, 벤처 자금 집행 예정 기업으로서 실사를 받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술 평가를 하러 나오는 거니까 현장에서 사업의 실체가 있느냐를 보러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 있는지를 지표를 주기 위해서 나왔으니 지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려면 뭘 보고 알겠어요? 대표의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성이 없어서 기술 지표를 주러 왔는데 기술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셔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사는 이제 대표가 조금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벤처인에 들어가시면 벤처인에 이제 홈페이지 Q&A가 있어요. 벤처 Q&A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Q&A가 60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벤처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한번 싹 보시고요. 벤처 신청 요건은 앞에 교환해서 이제 봤죠. 근데 대표들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돼서 벤처를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중진공의 자금을 썼기 때문에 벤처를 당연히 한다 이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실사 때 현장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벤처를 받는 거지 이게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벤처기업 지정 요건 기술성 점수가 65점 이상이고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인데요. 이 기술성 점수가 아시겠지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주관적인 것도 있어요. 대표의 기술성 평가라든가 경영력 평가가 좀 주관적인 점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볼까요? 기술성 점수의 심사 기준에 기술개발 기반이라고 해서 기술개발 환경, 기술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 이런 거는 사실 지표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개발 환경은 현장에 나와보면 알겠죠. 그죠? 여기가 시설이 몇 개 없는데 우리는 기술을 있고 뭐 매출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인력이 대부분 뭐 4명이라고 신청해놨는데 나와보니 뭐 둘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재무제표상에 경상개발비가 없는데 연구개발하고 나는 내가 사업한 이익의 잉여금을 재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던가 요런 부분들이 좀 말이 되는 요소들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핵심 기술인데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술개발 실적이라면 대부분 특허라든가 보여지는 지표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시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조업에서 이제 도매업으로 할까봐요. 도매업에서 이제 의료기를 도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벤처를 받기 위해서 그 주사기 수액 세트의 링거줄을 친환경적인 넌 PVC 재료로 만들겠다라고 벤처를 냈다는 거죠. 근데 나왔는데 기술개발 실적이 특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술개발을 안 했느냐? 도매업의 벤처라 함은 내가 더 나은 제품을 발굴해서 유통을 시켜서 매출을 올렸다는 게 취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팔던 수액 세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 메디케어라는 회사에서 여러 30여 가지 제품을 선정해서 테스팅한 결과 가장 좋은 제품을 찾아서 유통을 하여 전년의 매출을 10억 이상 달성한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없는 실적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주장은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바꿔볼까요? 제조업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금속 가공 업체들 있죠. 부품, 금속 부품 만드는 회사들. 부품이 수천 가지잖아요. 근데 기술개발 실적 다 그만한 금속 가공인데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라고 대표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대표님들의 인식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금속 가공을 하고 있어요. 금속 가공을 하지만 나는 이 드릴링을 남들보다 더 정밀하게 잘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전년도에 이 드릴링으로 정밀 오차도를 0.1mm 이하로 낮춰서 이걸로 매출이 8억 원 이상 났습니다. 예. 있지 않은 기술이 아니라 있는 기술을 형상화시켜주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없는 기술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대표들은. 예,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들이라면 매출을 창출시키는 근원이 있잖아요. 그 근원을 어떻게 잘 형상화시켜서 사업성과 기술개발 실적으로 만들어 주느냐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핵심 기술의 우위성, 차별성이 그런 거죠. 똑같은 치공구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타사보다 저희가 불량률이 낮아가지고요. 그리고 납품을 잘 맞춰가지고요. 납품 잘 맞추시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도매업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공급 시장 잘 맞추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는 특출나게 좋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평균 매출이 한 8억 되지만 저희는 전년도 그리고 올해 벌써 1분기에 매출이 전년도 절반 정도 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목표 매출 얼마 할 건데 주요 거래처에서 벤처를 원해요. 예. 그리고 이걸 해야만 나중에 수출할 때 저희가 ISO도 더불어서 하고 수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풀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표들이 흐름을 알고 자연스럽게 응하실 수 있게 코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기술의 응용 및 확장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도매업의 그 주사기를 얘기해 볼까요? 넌 PVC로 수액 세트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이번에 벤처 받으면 내년에 저희 이노비즈까지 갈 건데 도매업도 이노비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항균 수술포 저희가 지금 업체 찾고 있어요. 올해 이걸로 벤처 해주시면 제가 올 하반기에 항균 수술포를 가지고 이노비즈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로드맵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최하 3년 이상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어봤을 때 매출 상승 부분에서 자신 있게 부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생산 효율성, 설비 적정성, 품질 혁신, 공정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듯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설비가 2대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기술 지표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 설비 도입하려고 현재 주문해서 견적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들어올 거예요. 예. 나중에 안 들어와도 검증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좀 유동적인 애티튜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정 개선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면서 뭘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코칭해야 될지만 아신다면 대표님들은 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사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개발 인력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요. 기술사업계획서를 좀 이따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 건데, 기술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이제 가장 착각하시는 부분이 연구소의 연구전담 인력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기술사업계획서, 벤처의 기술사업계획서가 연구소가 없는 업체는 그럼 연구전담 인력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동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많아도 되고, 더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제조업에 가는데 근로자가 2명이에요. 그죠? 연구소가 있다고 해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는 역량이 있고 그 후에 이제 기술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선에서의 인력 배치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직원이 셋밖에 없는데 둘이 연구를 하고 있다? 대표하고 직원 1명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기술 개발은 제조 공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인력 중에 일부를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대부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공계 출신의 전문대졸 이상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예, 왜냐면 기술성 점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공을 해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면 기술성 점수가 좀 더 높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부득이하신 경우는 고졸이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분의 경력을 약간 전문화시켜서 기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업 고등학교지만 과가 전기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회사 경력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신다거나 뭐 기술사업계획서에 약간 그런 이제 다듬는 과정은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개발 실적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보유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매출로 연동되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 개발한 제품 또는 향후 개발할 제품의 기술성. 그러니까 이번에 벤처 신청한 기술.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벤처 기술사업계에서 썼을 때 대표도 모르는 기술을 써가지고 대신 써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거는 안 되는 얘기. 왜 그러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대표가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표한테 이제 직접 쓰라고 하셨을 때는 한 달이 걸려도 안 써주실 거예요, 아마. 못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드바이스 옆에서 이제 해주시고 코칭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방향은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8년 목표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죠. 기업부설 연구소 아니 연구소도 없고 특허도 없고 기술 지표가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대부분 준비를 해서 갖춰놓고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지금 모든 예들은 벤처자금 집행 여정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신 후에 기술평가가 어차피 실사가 없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벤처자금 집행 예정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기술 지표가 너무 없어서 점수가 안 나와서 못 주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는 물러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실 겁니까? 라고 엮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부족하다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춰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알려주시라고 얘기하면 속 시원하게 대답해줘요. 실사를 막 열심히 받았는데 갔는데 벤처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러고 그냥 끊으시거든요 전화를 대표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저희가 어느 점수가 얼마나 부족하고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엮으셔야 돼요. 그럼 하면 해주겠습니까? 그럼 담당자가 절대 피할 수 없죠. 그죠? 하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업력 15년 된 회사가 벤처를 봤는데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특허 출원을 해오라고 해서 제가 특허를 하나 출원해가지고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컨설팅하는 저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야 된다더니 왜 떨어졌냐? 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많은 대응 방법이 있었는데 못한 대표님이 직접 물어보셔야지. 결자 해지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저는 제가 이제 격리라고 하고 전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 대표님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벤처 인증 취득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국내 벤처 기업의 정의는 아까 보셨죠? 예,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게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근데 교환에 다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써가지고 왔는데 그 스크립트 상에 이제 보통 멘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실사시에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창업과 동시에 매출액이 발생해서 2016년 9월에 창업해서 1분기 만에 2억 8천만 원 매출 달성했고 17년도에도 16년 대비 700% 이상 상승한 21억 원 매출 달성했고 근데 이 업체가 예전 거라서 아직 결산 전이었어요. 2017년 결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산 미확정 됐지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은 낼 수 있습니다. 18년도 목표 매출이 30억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창업하자마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면 사업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보유한 기술성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이번에 벤처기업 인증을 꼭 취득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 출연금 여기서 평가할 때도 마지막에 그 1분 정도 남기고 마무리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니드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의지가 모든 점수를 뛰어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벤처인에 들어가 신청하실 때도 해당 항목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뭐 정부 융자 무슨 세금 절감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 체크하시지 말고 밑에 기타라고 돼 있죠. 기타에다 체크하시고 가로에다 쓰세요. 예, 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예, 이거예요. 내가 신규 거래처 발굴함에 있어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해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예, 이렇게 쓰셔야 돼요. 결국 이제 공기관에서 원하는 거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걸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환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여기 교환에 이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기술사업계획서인데요. 이 업체가 도매상이에요. 아, 도매상이래네. 기술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발굴해서 화장품을 이제 수입품이나 국내 제품 중에 화장품을 발굴해가지고 그 홈쇼핑에 런칭을 하는 예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는 도매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연구소를 할 때는 여기를 이제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으로 넣어서 도매업이면서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을 넣어서 디자인 연구소를 만든 케이스예요. 이 업체는 기보에서 이 벤처를 하면서 기보에서 직원이 5억 원까지 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예, 순수하게 연구소를 통해서 벤처를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기술사업계에서 대부분 보시죠. 이게 쓰시죠. 써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제 대표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뭐 학력 경력 쓰시는데요. 여기 대표의 경력에 회사 쓰시고 그냥 과장, 팀장 이렇게 쓰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기술 개발하고 좀 연동된 걸로 예를 들어 생산도 뭐 제품 관리 뭐 총괄이라든지 무슨 공장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생산 현장 실무 담당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술성에 연관된 좀 세부 디테일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은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상벌 여기가 지금 사업화 중인 상품들 쭉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화에서 지금 쓴 이력인데 이게 연구개발 사업화 실적이 인증되지 않았어도 그동안 만든 회사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 대비 올라갔던 제품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실적들을 써놨고 개발 중인 거에 제가 기술성을 좀 넣었어요. 여기 화장품 정품 인증용 코드를 이용한 정품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찾아서 넣어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벤처를 할 때 아이템 찾는 거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회사 개요 다 쓰셨고 업종의 컨설팅 및 마케팅으로 써놨어요. 주제품, 화장품,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나 매출액 대비해서 업종을 쓰시는 게 맞아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근데 이 업체는 연구소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도매업의 디자인 연구소도 있었고 업종에다가 저희가 기준검토표를 수정해서 컨설팅업으로 예, 기타 경영 컨설팅업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표권이 있긴 했지만 상표권이 사실 기술 지표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서 회사 연역은 대부분 좀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죄송합니다. 지도 넣어주시면 되고 법인이라서 주식 다 썼고 이 창업 경영 목표 있잖아요. 이 경영 목표는 디테일하게 너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대표의 평상시 경영 이념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비슷한 그 업종의 회사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영 이념들이 다 회사 소개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추출해서 쓰시면 돼요. 이건 안 써도 상관없지만 모든 공문은 그러니까 신청서들은 공란을 안 만드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공란을 안 만드시는 게 좋겠고 여기는 자금 차입이 없어서 금융거래 현황을 쓰지 않았는데 금융거래 현황은 어떤 자금을 썼는지 다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중진공, 신보, 기보, 공기관에 들어가는 자금들 있죠. 그 자금들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려고 하고 또 중진공 같은 경우 융자를 받았을 때 순수 신용일 때 아까 신청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긴 차입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대출 기관에 가끔씩 무슨 은행 이렇게 써놓으시는 경우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했으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줬으니 신용보증기금 쓰시고 운전 쓰시고 금액 쓰시고 금리 쓰시고 기한인데 이건 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보나 기보는 1년 단위니까 1년 단위로 쓰시면 되고 만기 되는 날짜 전날 쓰시면 되고 담보 제공은 신용이냐 시설이냐 뭐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밖에 경우가 없겠죠. 담보 아니면 신용이잖아요. 그죠? 합계는 그냥 총 금액만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쓰셔도 되고 이 재무 상황을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기술사업계획서 샘플에 보시면 당해년도까지 쓰고 차기년도, 차차기년도를 공란으로 그냥 이렇게 매출만 써놓은 예시가 있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직전 연도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에 부채를 누락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소진공에서 뭐 중진공에서 8천을 받았는데 세무사에게 자료를 100% 주지 않으셔서 올해 결산을 이미 해버렸는데 부채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위에 금융거래 현황하고 합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후 실사를 나왔을 때 물어보는 경우에 대응을 하시게끔 코칭을 하실 필요 있어요. 올해 그 부분이 미스가 돼서 올해 결산 시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하실 필요 있고 재무제표 이거 예의상 형식상 쓰긴 하지만 어떤 근거로 쓰시냐면 이게 한 번 알려드리면 좀 어렵긴 한데요. 올해 예상 매출을 쓰시고요. 이건 12월 현지니까 결국 1년 매상이랑 비슷할 거예요. 매출을 쓰시고 이 매출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셔서 도매업은 보통 4에서 5% 정도가 적정선이고 제조업은 7에서 8%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매출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먼저 내세요. 영업이익을 법인세 차감전 여긴 법인이니까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영업이익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면 법인세를 안 되겠지만 법인세가 보통 2억 미만이면 11%잖아요. 2억 이상이면 22%고 계산하셔서 법인세를 산출하시고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당기순이익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부채는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의 판관비에 인건비, 노무비 나가시잖아요. 제조업이면 노무비가 있으실 거고 일반 판관비면 인건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항목을 이제 사람을 더 채용하겠다고 하면 여기 지금 한 명 정도 더 추가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0에서 3,500 정도 선에서 더 해주시고 여기는 부채가 없던 곳이지만 기존에 자금을 차입했으면 고정부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차입금. 차입금 써주시고 자기자본은 엄밀히 따지면 전년도 자기자본 플러스 올해 당기순이익이 합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증자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3억 1,500 썼고 총 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고정부채 플러스 유동부채를 쓰시면 총 자산이 나와요.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연도로? 이해되셨어요?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일단 차기 년도를 볼게요. 2010 여기는 지금 2017년 12월 업체니까 2018년도 이제 매출을 보면 되는데 총 목표 달성 예상 매출을 넣고 예. 그리고 벤처를 했을 때 이 신청 기술은 올해 12월에 벤처를 내니까 이걸로 아직 기술화되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이건. 근데 기존에 이미 썼던 제품이라면 신청 기술을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업체가 왜 매출이 25억인데 이걸 25억으로 넣냐면 이 기술 개발하는 아이템이 그 정품 인증하는 바코드를 모든 제품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 벤처 아이템은. 근데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에요. 화장품을 쓰는데 총 매출이 화장품 매출인데 내가 새로 만드는 바디 제품 라인으로 신청 기술을 넣겠다 하면 총 매출이 한 2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FM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상승하는 걸로 수치는 나타내되 통념상에 어느 정도를 애둘러서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25억이 매출 총액이지만 정품 바코드를 다 넣겠다. 전 제품이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 기술의 매출도 동일하게 25억을 넣어놓은 것 뿐이고 제조업이라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25억이 20%니까 4억 5천에서 5억 5천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출액에서 전년도 영업이익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나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0.5에서 한 0.7% 정도 상향된 걸로 영업이익 계산하셔서 법인세 차감된 이익이 나오겠죠. 그 25억에서 제가 이 업체는 원래 당기순이익이 많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 8%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뭐 그 밑에 법인세 계산해서 넣고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럼 당기순이익하고 전년도 자기자본을 더하면 올해 자기자본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부채는 여기가 이제 올해 1억 정도 자금을 받겠다고 했어요. 1억이 들어올 예상이니까 1억 쓰고 직원을 5명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념상의 유동부채를 인건비를 넣고 그러면 자기자본 플러스 고정부채 플러스 유동부채라면 총 자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설을 만약에 넣겠다. 굳이 여기 어필하실 필요 없겠지만 나는 내년에 매출이 뛰어서 시설을 넣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채가 올라가겠어요? 고정부채가 올라가겠죠. 시설 자금 차입을 하면 5억 5천 정도 시설가다 그러면은 5억 5천 넣고 유동부채 직원을 쓰면 당연히 부채값이 올라가잖아요. 넣고 자기자본은 전년도 자기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되겠죠. 이 재무제표를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결손을 내시면 안 좋겠죠. 보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연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체 개발 인력 보유. 벤처가 있지만 연구소가 이제 중요한 요건이 연구소가 있으면 벤처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벤처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구소 설립 진행 중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자체 개발 인력은 갖고 있고 연구소는 할 건데 벤처를 먼저 하는 것 뿐이에요. 연구소를 하고 벤처를 하셔야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개발 인력 3명 대졸로 써놨고 개발 방법 이거 잘 못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동종업종의 경력을 통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개발했다. 이거 어떤 뭐 시험 기관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연구시설에 보통 제조업들 같은 경우 우린 연구할 시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쓰시는 시설들이 전부 공용시설로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매에다가 경영 컨설팅이니까 노트북, 데스크탑, 제품 샘플, 원료 테스터기 정도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 제조업이면 뭐 밀링기, 드릴링 머신, MCT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왜? 거기에서 제품 만들다가 기술 개발한 거니까 공용으로 쓰셔도 돼요. 출연금에 우리가 시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산업재산권 있으시면 써주시고 없으면 마시고 연구개발 실적은 아까 상단에 봤던 거랑 한 번 더 반복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보유 생산시설 현황은 위에 연구시설하고는 달라요. 위에 연구시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밑에 생산시설은 나중에 실사 시에 업체에 나왔을 때 이제 있는 시설이거든요. 규격 굳이 안 채우셔도 되고요. 수량 정도 써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품 기계 넘버링 써놓으면 용도가 뭔지는 대부분 다 아니까 써주시면 되고 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장품 정품 인증용 코드를 이용한 정품 확인 시스템이거든요. 이 아이템 어떻게 찾으시냐면 제가 지금 개발기간 6개월 정도 잡았잖아요. 제조업으로 너무 하드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잡거든요. 개발 비용은 인력 대비 원재료비 대비 들어가는 거니까 한 5천에서 8천 정도 애둘러서 쓰시고 아직 제품화되지 않았으니까 부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 방법은 단독이죠. 여기 연구기관이나 어디 위탁한 데 없잖아요. 단독에 체크하시고
권리 구분해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 벤처가 왜 기술 지표가 연동이 안 되는지 보시면 권리는 지금 이 기술이 특허면 특허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실용신안이면 실용신안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 없어요. 그럼 맨 끝에 뭐라고 써있나요? 자체기술 개발이라고 써있죠. 보이세요? 자체기술 개발 등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허나 실용신안 이거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걸로 인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체기술 개발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처음에 기술 제품 용도 및 기능인데요. 이게 도매업도 가능하다는 이유가 얘네 써있죠. 기술도 있고 제품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조업에서만 국한된 인증이라면 기술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이 제품은 업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 멘트가 있는 거고요. 화장품은 보통 이제 취급하고자 하는 이 제품의 원론적인 개념.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알고 이걸 달달달 외우고 전문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지식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화장품의 정의와 목적이 무엇이냐. 심플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 무엇이냐. 바코드를 이용해서 정품을 확인할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술이냐. 좀 디테일하게 풀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대체되는 또는 경쟁제품과 차별성은 화장품의 정품 인증이 부착된 복제가 어려운 정품 인증용 코드 쭉 썼어요. 이거 내용 다 어디서 쓰시면 되냐면요. 아, 오늘 되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키프리스 들어가시면, 네? 거기 보시면 특허 중에 이 화장품이라든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무턱대고 베껴 쓰시면 안 되고요. 대표랑 충분히 미팅을 해서 대표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나 분야가 있는지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특허가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실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여기는 지금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바코드를 넣었는데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라면 디테일하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스킨이냐 뭐 바디케어냐 두피 모발 제품이냐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두피 모발 제품이면 여기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제품이 인삼을 넣고 있는데 사포닌 성분을 넣고 있는데 앞으로 뭐 알로에 성분을 넣겠다. 그러니까 충분한 면담을 거쳐서 혹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미 특허가 나와 있다면 특허를 이 아이템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회사에. 근데 대부분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 특허가 없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서 소싱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대체하는 제품이나 경쟁 제품보다 이게 뭐가 낫다는 얘기냐.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선택될 수 있느냐의 얘기고 파급 효과. 이게 결국 짝퉁이 많아지고 중국이나 홍콩에서 모방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를 구글에만 치셔도요. 이 정품 인증에 대한 키워드로 치시면 기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췌해서 쓰시면 되고요. 기대 효과는 뭐겠어요? 당연히 신뢰성이 있겠죠. 정품을 쓰면. 그리고 서비스 효율 극대화해서 마케팅 성적 늘어날 거고 마케팅을 잘하면 이제 매출 증대할 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수압 분석에서 기회 어퍼튜니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 현황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2018년 국내 화장품 산업 시장 전망 치시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부터 각종 증권사 분석 리서치 자료가 수두룩하게 떠요. 그 중에서 최근 자료를 쓰시면 되고 대신 출처는 꼭 쓰셔야 돼요. 밑에다가 예, 출처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여기 써있죠. 여기 지금 화장품 시장 규모 여기 자료 신한금융투자라고 써있죠. 자료 예,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이제 좀 잘 써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잘 써주는 사고 이거 제가 썼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대표님이 이걸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써줄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을 한 3번 돌렸다가 나중에 총정리를 제가 했는데 그리고 국내 시장에 이제 경쟁업체 현황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쟁업체 현황 써주시면 되고요. 판매 전략은 뭐 아까랑 유사하긴 하겠죠. 뭐 그 브랜드 기획 개발해서 제품 출고 앞으로 할 일, 이 업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건 3가지 키워드로 쓰시면 돼요.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영업이익 향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부연을 하고 싶으시면 회사 홍보. 그 4가지의 키워드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컨설팅 판매 계획인데요. 이 금액이 반드시 앞에 숫자와 합이 맞으셔야 돼요. 아까 재무분석표 보셨죠? 거기에 총 매출액하고 맞으셔야 돼요. 이 합이.
아까 위에 재무분석표 제가 알려드렸죠. 거기 합의랑 맞으셔야 됩니다. 그 추진 계획은 이제 향후 추진 일정인데요. 이거는 위에 아까 여기 판매 계획 보셨죠? 여기 판매 계획. 이걸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브랜드 제품화 실제 완료 단계고 런칭 진행할 예정이고 인력 채용할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인력, 지금 추진 일정, 인력, 소요 자금의 조달 계획은요. 벤처 자금 집행 예정 기업이면 굳이 자금은 달라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보통 자체 매출 채권 회수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자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설비 투자는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예. 그 지금까지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벤처를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써보시고 보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 끝났을 때 한번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시작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벤처인에 들어가시면 벤처 작성 예시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쓰시고 기술이나 테크니컬한 점수 지표 쓰는 거는 조금씩 쓰시다 보면은 절대적인 규정은 없어요. 근데 너무 장황하게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 보고 싶은 내용만 볼 수 있게. 왜냐면 이게 장수가 장황하게 넘어가다 보면 실증 나서 안 봐요. 근데 보시다시피 중요한 내용은 맨 뒤에 있잖아요. 그죠? 판매 계획이 있고 매출이 올라가고 인력을 창출하고 그래서 회사가 클 거다. 결국 벤처는 새로운 신기술이 아니고 현재 매출의 플러스 알파라는 것.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지금 도소매 업체에서 제조업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벤처 기업 확인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조 굳이 추가 안 하셔도 가능하세요. 아니 하실 거예요. 아, 앞으로? 네, 하실 거고 가기 위해서 아, 네. 준비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해드린 게 특허가 5건이 있고요. 네. 출원을 해드린 게 네. 그리고 원래 기존에 매출을 해오셨던 제품이 있어요. 제품 매출이 재무제표에 잡혀 상품 있나요? 매출이에요. 그동안 유통만 하셨다가 네. 요번에 그 제품들을 제가 외주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셔라. 네. 제조로 바꿔라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 근데 지금 바로 벤처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그 기술 사업 계획서 중에 평가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은 밑에 작성 요령 중에 2개 이상 할 때는 별도로 작성을 해라 네. 라고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업체 입장에서 제작을 할 경우에 아직 제조를 사업자 초반만 했지 실제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기존에 판매한 제품들 홈쇼핑에서 판매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을 기존에 팔았던 실적 있는 제품들로 일단은 평가 기술에 관한 내용을 써라. 네. 어차피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같이 뭐 제품 개발을 하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 거면 네. 사업성에 관해서 자기도 관여를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일단 내용을 좀 만들어라라고. 일단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벤처를 너무 어렵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지금 제조업을 추가했지만 재무제표상에 제품 매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으로 벤처를 신청하시거나 도매업으로 신청하시거나 벤처는 밑에 그 심사를 해서 벤처를 내준 기관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제조업의 벤처나 도매업의 벤처나 벤처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굳이 추가해서 그러니까 출연금을 할 땐 제조업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도매업의 벤처를 받으셔도 나중에 제조업을 해도 벤처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너무 부각시켜서 지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벤처 기업 확인서를 보시면 밑에 벤처를 중진공에서 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 기술보증기금이 하면 기술보증기금이라고 벤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조를 했을 때 벤처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재무제표상에 제품 매출이 없다는 게 문제고 두 번 창업이 작년 12월 1일자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조업에 제품 매출이 5% 이상 들어가 있어야 이제 그 제조업의 요건을 갖추는 거고 OEM을 하신다 해도 이미 여기는 도매업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가 기술은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평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수가 장황하면 보지 않아요.
벤처를 주는 건 그 평가 기술의 아이템이 특출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보다 매출을 띄울 거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기술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도매업이면 지금 취급하는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찾아내서 그 제품을 선택해서 팔겠다. 예를 들어서 그 바닥재를 공사하는 멀티 프로어 박스라는 게 있어요. 전기 배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플러그 우리 컴퓨터 밑에 충전할 때 넣는 그 멀티탭 박스 있죠. 그 박스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벤처를 도매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제조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할 건 의미가 없고 이제 도매업에서 벤처를 받고자 하면 거기는 뭘 했냐면 그 플로어 박스를 서스 아연으로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 아연으로 만든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어야 돼요. 왜? 도매는 그 제품을 사서 유통을 하는 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조로 벤처를 받고 싶다는 의지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벤처를 받고 싶으신 거라면 이미 매출이 나고 있는 도매업의 상품을 통해서 벤처를 받으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벤처를 뭘로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때문에 약간 네. 제가 설명을 잘못 좀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알겠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준비를 이제 해외 벤처를까지 오기 위해서 네. 특허하고 네. 연구소들이 다 진행해 왔는데 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기반 서비스를 했어요. 그렇죠. 연구소로 이제 그 기반 도매업으로는 서비스를 해서 아, 실질하는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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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 그 지금 특허하고는 저는 차라리 도매 실적 난 거에서 그쪽을 일번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지시를 해놨거든요. 네. 업체는. 네.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일단은 만약에 똑같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쪽은 한쪽은 특허로 나온 거를 내용을 가지고 작성한 거고 네. 한쪽은 현재 지금까지 팔아온 한쪽에서 팔아온 실적이 있는 제품을 특허하고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가 더 일단 그게 처음에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유리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도매업엔 아까 그 벤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도매업에도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갖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갖고 계신 특허가 도매에서 파는 제품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벤처를 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도매로 하실 거면 그 취급하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요. 굳이 제조로 벤처를 하신다면 그 5가지 특허가 앞으로 이 업체가 제조를 하는 아이템하고 연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는데 두 개를 믹싱해서 넣으시면 부작용이 날 거예요. 정체가 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벤처는 도매업이건 제조업이건 벤처의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기업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벤처는 특정 아이템이나 특정 특허에 대한 자격 권한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벤처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고 연구소의 아이템과 벤처의 아이템이 반드시 동일하실 필요도 없어요. 연구소는 애초에 연구소를 설립할 때 연구 개요서를 쓰시잖아요. 하지만 벤처는 이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어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아이템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배우셨던 벤처랑 제가 오늘 좀 상이한 얘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저희는 이제 벤처 기술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보통 숙달 되시면 한 두세 시간만 해도 벤처 기술사업계획서는 그냥 써서 낼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코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벤처를 함으로 인해서 대표가 어디까지 마인드가 되고 이 벤처를 함으로 그 후에 어떻게 될 건지. 벤처는 2년마다 갱신을 하시는데 그게 자격을 계속 갱신하시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새로운 벤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벤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노비즈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고민하실 부분이 있죠. 지금 기술에 대해서 대강 벤처를 받으시면 2년 후에 벤처를 받을 때 후행해서 받으셔야 될 아이템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로드맵이 적어도 3년 이상 갈 때 내가 벤처를 받고 이노비즈까지 해줄 것이냐 아니면 출연금을 가기 위해서 이 벤처가 꼭 가야 되는 거라면 출연금과 연관된 벤처를 해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벤처가 만들고 나서 이노베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 아 근데 이제 벤처 없이 이노비즈 가실 수도 있어요. 예, 벤처를 꼭 받아야만 이노비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노비즈는 창업 3년이 넘어가는 기업이면 되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삼정 OS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제도적인 규정과 규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플러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벤처보다 약간 더
개념이 넓을 뿐이고, 예, 메인 비즈랑 상응하지만 벤처를 꼭 해야만 이노비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보면 예를 들어서 혁신형 기업 그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정책 사업이 나오면 네, 그 혁신형 기업 그 제안서의 그 과제본을 보면은 네, 그게 벤처 오월 이노비죠. 네. 앤드 그 기업 부설 연구소를 꼭 필을 해. 네, 그러니까 벤처 5월 이노비즈잖아요. 벤처를 하시고 이노비즈 안 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벤처를 하는 분도 있고, 벤처 안 하고 이노비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벤처가 여러분이 들으시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쉬운 인증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는 인증에서 아주 초보적이고 가장 쉬운 인증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노비즈를 가시면, 이노비즈는 A4 용지 싸움이거든요. 거의 한 3, 400장에 이르는 걸 출력을 해서 매뉴얼을 맞춰가지고 내야 되는 거라서 ISO 매뉴얼만큼 좀 하드한데, 이 벤처는 어찌 보면 가장 심플한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갖춰야 될 요소를 갖추면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벤처를 받고 이노비즈를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기업 그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이노비즈나 메인 비즈 ISO 9001인가 9004를 먼저 갖고 계시고 9001. 네. 네. 근데 그 비즈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메인 비즈에 좀 가까운 거 아니에요? 각각의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SO 9001과 14001을 뭐 이노비즈나 메인비즈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 ISO는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ISO 인증은 최초에 어떻게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탱크 부품이 하나 있어요. 연합군이 영국에서 탱크를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타다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부품을 가지러 영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된 부품을 각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룰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게 ISO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쓰는 제품이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규격이 통일화돼야 된다는 얘기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거고, 메인비즈나 이노비즈는 국내 인증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보시면 뭐 직무 발명 보상제도부터 시작해서 그 인적 요건, 기술 평가, 뭐 경영 능력, 재무 지표 이렇게 4가지 섹션에서 1000점 중에 650점이 넘어야만 인증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인력 점수가 그나마 퍼펙트해야 나머지 점수가 딸려도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직원이 보통 제조업인 경우에 10인 정도 돼야 점수가 적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각각의 인증들은 유사해 보이나 유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체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들이 또 각각 있고, 또 ISO 인증 같은 경우는 벤처나 이노비즈랑 다르게 융자라든가 정부 지원 제도에서는 가점 요소가 되지 못하죠. 예,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갖고 있으면은 우선 가점이 되기도 하지만, 예, 정부 정책에서는 벤처라든가 이노비즈를 우선적으로 해주죠. 예, 그게 좀 다르죠. 저도 잘 몰라요. 야, 네, 어쨌든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